조상훈의 뉴스 피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돌아가신 분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오늘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귀태 발언,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피살 발언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분과 자꾸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쪽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과 여권이 아닐까요? 7월 15일 월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경남도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남북실무회담에서 남측은 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와 국제화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공단이 즉각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임남댐, 이른바 금강산댐 방류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경찰 측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이 최근 농협을 동원해 농민 동향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고위급 간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의 하루키 베스트셀러 작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하루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미국 소식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 갈등이 다시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 비무장 상태된 흑인 소년 트레이버 마틴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계 백인이죠. 이 조지 짐머만 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면서 미국 사회에 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건이 오늘날 인종관계의 상태와 총기 소유 허용을 둘러싼 싸움에 관한 슬픈 논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선제 총격을 허용하는 법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법이 총기를 숨긴 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함께 시행이 된다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플로리다주의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염두에 둔 지적인데 이 법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 과잉 방위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 마틴이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비무장 상태의 소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로리다가 짐머만에 총을 돌려주듯이 쉽게 마틴의 생명을 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사설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생명은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기 사용에 대한 폭넓은 허용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이런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에서 찌라시 돌리는 장사치들과 또 정치 선동꾼들이 한 소년의 죽음, 한 가족의 슬픔, 한 남자의 자유라는 비극을 악용했다. 한 남자라 하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가해자를 말하는 거지요. 짐머만. 네, 예. 이 사람의 비극을 악용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미국 정치 전문 사이트 폴리티코의 칼럼니스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치 문화의 천박한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총기를 거의 허용하는 것이 무제한이 돼가고 있는 미국의 추세, 여기에 그 반비례하는 인권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편결이 있은 후에 누구보다도 그 죽은 소년의 가족들이 예. 가장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버지의 입장이 좀 발표가 됐죠. 예.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제 가슴은 찢어지지만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면서 세상을 떠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소년의 어머니니까 부인이겠죠. 부인에게 복을 내려서 이렇게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했던 투쟁을 이 소년도 죽은 소년도 자랑스러워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예. 이 총기 무제한 사용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동조자들 이들에게 도리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용기가 참 대단하네요. 예. 미국 사법제도 어떻게 보면 좀 선진화된 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런 경우에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배심원들의 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네.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판결 결과를 좀 개탄하는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흑인 소년이 이 백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총을 맞아서 숨지는 그런 사고다 보니까 이 굉장히 사건이 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휘발력을 가질지도 주목되는데 유명 흑인 여성 연예인인 리에나는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고 예.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는 구역질이 난다라면서 혐오감을 표출했습니다. 흑인 가수 존 레전드는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썼고요. 트리니다드 출신의 인기 흑인 여성 래퍼 니키 미나즈는 신께서 지금 이 시간 마틴 가족을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부당한 일을 겪은 모든 다른 가족들도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 여배우 소피아 부시는 플로리다에서 한 흑인 여성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막으려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20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 라면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 총격을 정당화하는 법률들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소년이 나에게 위협을 끼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총을 꺼내서 쏴 주겠다. 이거 어떻게. 무죄다. 근데 무죄다. 앞으로, 이건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에서, 대규모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느냐. 우리 총기 허용, 요거 자제하자. 법률적으로 제한하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총기를, 갖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기를 난사하려고 하면은 그 자식을 먼저 죽이도록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 총기 회사들. 로비. 이거 먹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갖고 이렇게 정치권과 또 언론을 주무를 수 있는 총기 회사. 정말 총기가 허용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법이 이렇다는데요. 보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빵 쏴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예. 주마다 또 법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네. 대한민국이 예.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본의 그 마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떻게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논리를 변질시켜서 총기를 허용하게 만들지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예, 유명 인사들의 그 개탄하는 반응과 달리 예. 뭐 예상은 했겠지만 예. 그 가해자죠. 예. 히스패닉계 백인 예. 그 짐머만의 가족들은 좀 환호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짐머만의 아버지가요. 그 책을 낸 모양입니다. 플로리다대 짐머만. 내 아들 조지에 대한 악의적인 기소를 파헤친다. 이런 제목의 전자책을 냈는데 예. 내 아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마틴에 대해서 총기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너도 총기를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말이죠. 적어도 네. 맞대응을 해서 그렇지.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 네. 뭐 미국 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는 이유, 네.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이라는 이런 가정 때문에도 또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인종차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 말이죠. 하여튼 이 사건이 어떤 휘발력을 가질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갖가지 좀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바로 그 상업화와 연결이 돼서 뭐 책도 내고 예. 각종 언론에서 또 인터뷰 요청도 쇄도하고 이런 풍경은 정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하루끼가 아니라 하루 5끼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주 감격적이네요. 예. 네,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신임 중앙은행장 내정자 과거 면세점에서 향수를 훔친 뒤 보안요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서 예.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차기 중앙은행장으로 지명된 JP 모건 체이스 회장 이름이 제이컵 프렌켈이네요. 예. 이 사람이 2006년 홍콩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점도둑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고위공직자 인선위원회가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당시 프렌켈이 면세점을 떠날 때 돈을 내지 않은 향수 한 병이 발견돼서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다면서 비행기 탑승이 저지된 채 24시간 공항 호텔에 억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랭켈은 이후에 풀려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에 예. 대해서 프랭켈은 홍콩 공항 측이 오해한 것으로 나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다. 더 확대하지 않고 문제를 끝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이 확대될 모양입니다. 예.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이신 이재정 변호사 또 지금 민주당에서 맹활약을 벌이시고 있는 우리 진선미 의원 예. 두 분이 작년에 저희 나는 꼼수다 할 때 변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향수를 프랑스에 있는 공항에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어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고 산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계산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해외에서 말이죠. 영어 실력, 그 나라 언어 실력이 늘려면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뭐 가이드, 통역 없어야 됩니다. 이른바 이제 생존 영어라고 그렇지. 하죠. 예. 당장 이 세상에 믿을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다 잊어먹은 영어도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영어조차도 이게 해독이 되고 이것도 표현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뭐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 영어를 좀 수준 낮게 쓰면은 나를 우습게 보겠지 막 이런 마음에 쓸 영어도 안 쓰고 말이죠. 입 닫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이 자제분들을 말이죠. 두 분이 있었는데 둘 다 영국에 그것도 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영어를 아주 출중하게 잘하는 그런 재원으로 성장했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예. 서울광장 그 촛불 집회에서 예. 뉴욕에서 계신 분이 와서 예.
KTX 코레일 민영화 반대 그 집회가 있었는데 예. 무슨 내용이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 한 10분간 예. 영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잘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름이라 뭐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걱정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한 워터파크 얘기인데요. 예. 여자 화장실 정화 탱크에 숨어 은밀한 시선으로 여자를 훔쳐보던 남자 체포가 됐습니다. 좀 지저분한 사람이네요. 예. 이게 몰카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 케네스 앤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여성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서 연행이 됐는데 7살 된 딸과 함께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렀는데 말이죠. 문제의 남성이 정화 탱크를 통해서 화장실에 있던 자신을 훔쳐본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몰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냈는데 온몸에 분뇨가 묻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보도에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방서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붙잡힌 다음엔 뭐 횡설수설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녁 식사 중에 참 죄송합니다. 이런 기사만 제가 고르게 됩니다. 예. 예. 탁월한 상상력과 소재 개발력. 예, 한국의 하루키의 그 요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인 김용민 PD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면 최근 전국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정보원 대선계 국조특위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이 논란이죠. 결국 김현 진선미 의원 빠지느냐 마느냐 여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오늘 또 민주당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반대요. 김현 진선미 의원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자리에서 배제시켜라 뭐 이런 겁니다.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조사 불응 사태하고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조 못한다.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뭐 지금까지는 이런 요구를 일축하면서요. 일축했다기보다도 사실상 좀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내버려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유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입장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 두 의원에게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오늘 좀 알려졌는데 예. 오늘 국회에서 그 민주당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있었고 여기에 이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정조사가 더 이상 공전돼서는 안 된다.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빨리 국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냈다고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고요. 예. 나아가서는요. 두 의원하고 가까운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득을 좀 해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가 됐다고 하니까 새누리당 주장을 좋든 싫든 일단 좀 받아주자. 이런 기류가 제법 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김한길 대표 등등 이 지도부를 통해서 김현 진선미 의원에게도 이런 입장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제 지도부도 사실상 그 중진 의원들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자 특위 소속 위원들 그리고
간사죠. 그 정청래 의원의 좀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김현 진선미 의원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 이런 쪽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조를 파행을 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척 요구를 들어줄 경우엔 국조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뭐 강경파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정청래 의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죠.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재척이나 사보임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사실상 사퇴하는 쪽으로 내부에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과 기사가 좀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해명이었고, 정청래 의원은 이어서 두 분의 명예는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의리로서 지킬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뺐으니 김현 진선미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 후보 선수이고, 예. 김현 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다. 후보를 뺐으니까 너네는 주전을 빼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선거 쿠데타를 다루는 게 국정원 국조인데 새누리당이 주장을 접고 이제는 나와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의혹 규명에 관한 그 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이 걸림돌이 되니까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의혹, 그리고 뭐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나 네.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연관이 돼 있다면 새누리당 전체가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물러서고 양보하고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성격의 이슈인데 예.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척 사유를 거론한다면 네. 차라리 새누리당 전체가 재척 사유가 된다. 그러니 이거는 민주당과 뭐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조사하겠다.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그 국민TV가 민주당에 공식 제안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예.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기회 되면 한번 전달해 예. 주십시오. 아무튼, 예, 민주당 내에서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내부 잡음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정조사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이 물러서면 안 될 것 같다. 국민들 생각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요.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서 특정 인사들의 거취 문제로 내부 갈등이 불거진다. 민주당이 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지금 취약한 그런 정당인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고 위태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적의 전략에 의해서 일단 내부가 흐트러진다. 이거는 뭐 전쟁에서 패하는 전형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새누리당 요구의 본질,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으로서의 적정성 여부가 아닐 겁니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조사 불응 사태, 새누리당 아직도 이거를 여직원 감금 사태라고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 시점에도 해당 직원이 댓글을 달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예. 일종의 이 몇 안 되는 여론상의 방어적 카드이고 물타기 수단인 겁니다. 새누리당이에요. 그 상징성을 취하기 위해서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빠진다면은 이거 봐라. 어느 정도 시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전. 뭐 설마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받으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요구를 받으면 새누리당의 감금 프레임 여기에 스스로 말려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여론전 끝납니다.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단 국조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양보하자. 이럴 일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는 걸 밝히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국조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거를 반드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버리고 가자. 이거는 진짜 좀 위태로운 태도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지금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는 거. 민주당이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은 국조 그냥 무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하고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물러나라 잽을 날리는데 그냥 막고 있다가요. 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단호하고 구체적이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입장 표명,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한번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아예 옆구리 한번 때려달라고 가드 내리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 시국이 이리도 중대한데 그 정면 돌파의 리더십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극도로 정치적인 상황이고 이 레토릭으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취하는 게임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밀리고 있다. 현재 스코어 뭐 한 5대0쯤 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단이 있고 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부재. 벌써 몇 년째 민주당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예,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김현 진선미 의원이 그 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서 무산됐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또 여론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워낙 해괴한 논리들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조차 우려가 될 정도로 좀 뭔가 꺼림칙한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 지형이 또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게 문제고요.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청와대가 뭐 야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나란히 한마디씩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 의원이고요.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그리고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냐 이런 뭐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 이런 발언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일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마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다.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가장 절제된 언어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오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민주당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을 현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기를 흔드는 언행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예.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도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정통성을 계속 부인하는 언동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입장을 밝혀라. 이런 촉구도 민주당이 했습니다. 네, 이정현 홍보수석이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세 가지 얘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네, 국정원과 집권 세력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전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점,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한 점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 있겠죠. 예. 야권 등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아니라 2007년 대선 후보였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아니었나? 집권 여당의 최고 실력자 아니었나? 또한 국정원의 상관은 당시 집권 세력의 수장 아니었나? 누구를 위한 개입과 부정이었는지를 따지면 설사 대통령 자신은 몰랐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반론입니다. 자,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이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 이런 게 뭐 특정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허물어지고 무너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예. 글쎄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결코 뭐 그런 말 한두 마디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는 확신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 확신을 하실 겁니다. 집권 세력이나 그 아래 권력 기관이요. 집권 연장을 위해서 대선에 개입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장난을 치고요.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또 여론전 벌이고 장난쳐서 마찬가지로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구도 없이 여론전을 벌이거나 좌시하는 행위, 이런 거야말로 진짜로 국기를 흔들고 근본을 허무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몇 마디 막말이나 이 기분 나쁜 말에 대한 반응 속도, 이 속도의 절반만큼의 속도라도 국정원 대선 개입,
또한 NLL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발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 그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그 시국회의 촛불문화제에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국정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댓글 작업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권을 이어받은 집권 세력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으로서의 그 책임의 본질적인 그 책임성 뭐 이런 거를 추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김효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라면 한 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면은 청와대 홍보수석 라면이었는데요. 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면 최근 전국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을 어떻게 대변할까라고 앙케이트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내가 홍보수석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지금 청와대랑 싸우자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병 걸리셨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분은 음성 파일로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수석 왈님,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복날이 다가오니 요즘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렵다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모난 개구리님, 각하께서는 여야가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국정조사를 확실히 하라 하셨습니다. 덧붙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일하는 벌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빗자루님, 나라하면 그분에게 청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청혼의 오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국면전환을 꾀하지 않을까요?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영웅본생님, 무슨 조언을 하더라도 쥐뿔도 아는 게 없으면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게 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 메가스톤님, 기스노브스케와 박정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주청드린다.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순아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겠다. 앞으로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을 실천하고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하겠다. 네, 현실에서는 꿈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바람 적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글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시죠. 오병연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예, 무슨 혐의로 고발하셨는지요? 우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직무유기죄,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고발장은 누가 쓰셨나요? 변호사, 저희 당의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제 법률가이신 이정희 대표께서 작성하신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저희 당의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고위공직에 있었던 4명도 이제 함께 고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누구누구고 이 사람들의 혐의 구체적으로 예.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정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 당시에. 예, 대통령 실장이시죠. 대통령 실장은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토부, 공정위 등에 전달하고 사업을 점검 집행한 위치에 있었죠. 예. 그래서 정정길 실장님, 그리고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는 입찰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지요. 예. 그리고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직무유기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담합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켰다라고 하는 혐의지요. 예. 그리고 권태균 전 조달청장입니다. 예. 공사 입찰 당시에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직무유기, 예. 권태균 전 조달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정정길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 정종환, 권태균, 김동수 공의 업무상 배임, 이렇게 일단은 고발을 접수시켰습니다. 예. 대부분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 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이죠.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번 고발은 우선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초기에 대운하 사업으로 재추진된 점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이증, 허위자료 제출 등은 향후 면밀한 검토 후에 추후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추가 고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예. 입장이시군요. 예, 국회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에 앞서서 이제 검찰 고발을 먼저 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보다 확실하게 밝혀지고 또 추가로 밝혀질 수 있으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우선 현재 감사원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하다. 모든 국민을 속였고 혈세가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8조 3천억 이상이 낭비됐다. 이런 점에서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 고발 아니냐 이런 예. 주장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쭉 감사원 결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한반도 대문화를 주장을 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검토반을 2008년 1월달에 검토반을 구성을 했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08년 6월 19일 날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 12월 15일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당시에는 사업비가 13조 9천억 원, 소형보 4개, 준설량도 약 2억 2천 메타 입방메타 입방메타 예. 이런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 6월 8일 날 갑자기 사업비가 22조 2천억으로 늘었고 중대형보가 16개, 준설량도 5억 7천 입방미터, 그 최소 수심도 6m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운하 연구의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거쳤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속인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동안 검찰이 이런 문제를 수습방관해왔던 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를 희망합니다. 예. 일단 고발장은 접수했습니다만 뭐 검찰 어느 파트에서 조사를 하게 될지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할까 이런 의문도 예. 생기고요. 예. 고발인 입장에서 혐의 입증 자신하시는지요? 우선 혐의 입증은 1차적으로 검찰이 해야지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예. 이미 감사원이라고 하는 국가 공기관 아닙니까? 감사원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안만큼은 명확히 또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국가적 사안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번에 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예. 사실 좀 코드 감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예. 박근혜 정부로 이제 정권이 뭐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최고 권력자가 바뀌니까 이런 감사 결과 나왔다 이런 예.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동안 정황에 비추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하지만 적어도 코드 검사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없는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원이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료는 객관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발표를 했을 것이고 예. 그것이 발표한 시점이나 시기 여러 가지 정치적 정황에 대해서는 뭐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이 무엇이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질 분들은 져야 되는 것, 이것이 이번 고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예.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귀태 발언으로 인한 전국 경색은 풀린 것 같은데요. 예.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예. 그 대화록 예비 열람 예. 이런 나머지 국회 일정들 좀 순탄하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국정원 소위 대선 개입을 통한 부정선거, 국민의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들이 왜곡 은폐되어 왔다는 것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명명백히 밝혀야 할 텐데요. 물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사안은 무엇이냐 이 점에서 국정원의 대선 부정 개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LL 대화록 소위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해서 왜곡 은폐하기 위한 정책 과정들을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받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어쨌든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점에서는 명확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아직 국정조사 한 번도 열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매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국회가 일정하게 최소한의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정원 그 댓글 의혹 국조특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 김현, 진선미 의원이 빠지는 예, 문제를 가지고 예.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하차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예. 나왔지만 정작 예. 그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위원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또 밝혔단 말이죠. 예.
통합진보당에서 보시기에는 그 예. 원활한 국조를 위해서 이 두 의원의 사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문제는 격가지죠. 지금 말단적인 문제이고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에 관한 문제들은 또 그분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런 만큼 별도로 다뤄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그분들이 아직 그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주말 그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그 촛불 예. 문화제에 이제 이정희 대표께서 오셔서 예. 발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특별히 이제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예.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지금 통합진보당 그 당 예.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예. 해주십시오.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정원 선거 개입은 단순히 댓글 문제를 넘어서서 2010년 야권 연대의 이력을 무산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뭐 치밀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은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듯이 국정원 댓글은 단순히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소위 진보 세력 그리고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북 정북 공세 등을 여러 가지 지금 증거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호소하고 있지요. 현재 저희들은 그 정당 연설회를 통해서 서울 시내 각 곳에 오전 오후 2회씩 정당 연설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 뭐 부산, 대구, 광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규탄 또는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촛불 행진에 동참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통합진보당이 지난 대선 과정 그 이전 과정에서 얼만큼 또 저희가 왜곡 은폐된 정북 공세의 희생양이 됐는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논거들을 가지고 또 선전물을 만들어서 선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당시 대선 후보였죠. 제기했던 그 문제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두환 씨로부터 받았다는 그 6억 그 사용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당 차원에서 예. 좀 더 뭐 실행을 하라는 식의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 뭐 구체적인 거기까지 진척된 플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기보다도 후보였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을 하셨고 예.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또 그걸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그에 대해서 응분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국민들이 다수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판단,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1차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덧붙여서 이제 국가정보원 그 댓글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공감대가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도 있었고요. 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 그리고 범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당을 대표해서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첫째로는 정보 수집 범위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해외 정보로 한정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분리관해야 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이 권력과 유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셋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비밀 관리 기능, 특히 이번에 이제 NLL 대화록 공개로 촉발된 비밀 관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정원이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생산한 정보라든가 첩보는 비밀 전문 관리 기관에 이관해서 비밀 정책 수립 역할만 국정원이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국정원의 스스로의 자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보장된 독립된 감사관을 도입해야 되고 특히 도청은 당연히 금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부 고발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이 좀 더 국민이 투명하게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에도 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은 이렇게 개혁돼야 되는데 이것의 개혁의 근본 출발은 지금 현재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옳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FBI, CIA가 역할 분담해서 국민의 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듯이 물론 거기도 도청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적어도 해체하고 새로이 거듭나는 이런 용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사랑받는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정원은 일단 해체하는 게 개혁의 첫 걸음이다. 이런 요지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이었습니다. 네, 박성재 PD와 함께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전두환 씨 일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씨 추징금이 확정된 뒤에 이 전두환 씨 자녀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2세와 3세들이 전두환 씨의 내란 뇌물죄 수사와 재판이 끝난 지 1년 뒤인 1998년부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 전까지 현금과 무기명 채권 등으로 은닉해온 재산을 이 시점부터 본격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겨레가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딸 전효선 씨와 손자, 손녀 등 6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28건의 부동산 취득 가운데 22건이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재산의 흐름은 전두환 씨가 채권 현물로 보유하던 은닉 재산을 비자금 수사 이후 본격적으로 2세와 3세들에게 이전했다는 1995년 검찰 수사팀의 판단과 일치합니다. 예,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녀나 손자들에게 재산을 몰래 넘겨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995년 당시 전두환 씨의 그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전두환 씨의 그 친인척 및 측근 300여 명의 부동산을 모두 조사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었죠. 네,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는 부동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 거의 없어 당시 이순자 씨가 비자금을 현물로 자택 등에 쌓아 있다고 판단했고 전두환 씨의 비자금 중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천억 원가량은 퇴임 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 정치용 비자금으로 숨겨뒀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지만 당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전두환 씨의 자택과 백담사 내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네. 검찰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전두환 씨의 2세들이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던 시기, 이때 이 당사자들의 나이가 좀 젊고 경제 활동도 뚜렷이 없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점도 비자금 세탁 의혹에 힘을 실는데요. 예. 1998년에 재국 씨는 39살, 재용 씨는 34살이었습니다. 재국 씨는 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는 현재 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시기인 1999년과 2000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억 2,700여만 원과 3억 7,4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 전두환 씨의 2세들이 스스로 무슨 사업을 해서 그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정인 거고요. 전재용 씨의 경우에 명의 감추기 투자 방식도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재용 씨는 2001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주로 자신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인 BLS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예. 특히 재용 씨는 뚜렷하게 경제 활동을 한 이력이 없는 탓에 차명재산 의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2007년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형사재판에서 재용 씨 소유의 채권 가운데 73억 5,500만 원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 채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추징팀도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재산의 최초 매입 자금을
가장 중요한 추적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지금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전두환 씨 추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보도 내용들을 검찰이 좀 유의 있게 살펴봐서 실제적으로 좀 추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말로 검찰 행사를 한 전화 사기단에 돈을 빼앗겼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도 오늘 네티즌들의 이목을 끈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검찰이 사칭한 일당이 자신의 통장에 든 1,000만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밝힌 사건 내용을 보면요. 30대 여성 회사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5분쯤 부산지방검찰청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산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B씨는 A씨 소유의 은행 통장이 사기단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 전화했다고 하며 통장에서 현금이 오간 내용을 수사하려면 통장에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속입니다. 예. 이에 A씨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로 800만 원을 마련해서 1,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고요. B씨 일당은 A씨에게 해당 은행 사이트와 똑같이 꾸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건네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는 물론 보안카드 일련 번호를 입력하게 해 A씨의 은행 관련 정보를 몽땅 빼내갔습니다. 검찰 행세에서부터 가짜 사이트 주소를 건네는 수법까지 비교적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예. A씨는 남자 말투가 전형적인 서울말인데다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부산지검이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와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무조건 조선족 사투리를 쓸 것으로 생각해서는 오산이라고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 그 피해를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성재 PD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을 중심으로 지금 비상경영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가 그룹 지주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제 후계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선호 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 3년 전부터 이제 방학 때마다 국내에 들어와서 CJ 제1대당 이런 곳에서 이제 인턴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이 금년 귀국 이후에는 틈틈이 아버지인 이 회장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이재현 회장이 지금 검찰에 구속된 게 배임, 횡령 이런 혐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경영 수업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더 이상 국정원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시켜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이제 민주당이 분명히 대선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오늘 오후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들을 만나 한 얘기라고 합니다. 대선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누가 불복을 얘기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